자,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검찰 개편한 1차 관문이잖아요. 이게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은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형소법까지는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1차 관문을 넘자마자 달려간 곳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입니다. 제가 어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이 참 재미있었다. 협의안이 나오자마자 이건 그분이 한 표현이에요. 쪼르르 김어준한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보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눈치 안 보나? 아니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내 이른바 뭐 친명에서는 김어준 방송 아예 나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공개 선언하는 의원들도 나왔죠. 김민석 총리나 뭐 정책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김어준 방송 나갔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가기 어렵다고 봤는데 정청래 민당 대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나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표정도 좋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누가 당의 주인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런 식의 오기가 발동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한번 좀 쫄만 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러고 뭐 지금 어쨌든 지금 민당의 구성이라는 게 더민주혁신회의를 비롯해갖고 초선 의원들 68명 이분들이 다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민당 대표가 다음 당대표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나간다라고 한 거는 지금 뭐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관철시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여기 나가는 게 다음 당대표 되는데도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 안 했으면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식 우리 의원님? 확실히 뉴 광재 선배님께서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간 것 자체가 이 뉴광재님께서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심기를 불편해하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순수한 분노하에 나온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순수합니다. 뭐 저는 뭐 이게 뭐 민주당이 분열돼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찐명이시네요. 아니 약간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 어떻게 정말 조율을 했는지 그 과정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이거는 청와대에서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45조 공소청법 45조를 그냥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 이렇게까지 다 공개해도 되나 싶은 얘기까지 그냥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본인도 얘기했듯이 인터뷰도 안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SNS에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자 하는 열망 갖는 것도 좋고 그걸 통해서 그걸 동력 삼아서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지지층 간의 분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건데 지금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큰 문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장인수 공소취소 기자. 거래설. 네. 처음 제기한 곳이죠. 네, 지금 아직까지 논란 일고 있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며칠 전에는 이거 엄중히 책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셔가지고 겸손은 힘들다 출연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강준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합과 관련된 거다. 누구랑 통합합니까?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누구랑 지금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의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통합의 대상이 누군지도 없어요. 그냥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 전체를 통합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한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좀 많이 의아스럽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뭐랄까 이제 청와대와 조율하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될 거라는 뭐 일종의 뭐 소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야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두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이 TPO가 일단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일 전에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이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국민소통위와 민주파출소를 비롯하여 이쪽에서 조치를 취한 건 이제 장인수 기자 그 보도를 한 해당 기자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만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도 사실은 그리고 방송 언론사의 사주인 네. 김어준 씨까지도 장인수 기자에게 덮어씌우는 언론사 뭐 사주군요. 꼬리 그러네요. 자르기, 예. 꼬리 자르기를 한 걸로 전 봤어요.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존재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당내 다수에 있는 의원분들께서도 심지어 보이콧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해당 그 언론사에 나가서 그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네. 언급하셨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당대표가 나갔으니까 나도 이제 자유롭게 네, 나가야 네. 되겠다. 그동안은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러 요청 들어오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네. 재발 방지 요청이라든지 어떤 뭐 사과나 반성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안 나가겠다. 한 분들도 뭐 다수는 아닙니다만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머쓱해지고 네. 사실은 좀 분노스러운 상황이 네.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오늘 출연을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의 협상 과정, 이게 당하고 청와대가 협상의 서로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하인드를 다 밝히니까 출연을 당대표가 해버렸으니까 김어준 씨는 잘못이 없다. 뉴스공장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당대표가 인증해 준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물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물어봤던 거. 그래서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물었잖아요. 근데 답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답에 대한 그 방증 이건 나온 거예요. 할 생각 없다. 네. 할 생각 있었으면 여기 방송 나왔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았느냐, 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궁색해요. 내가 생각해. 민주당이 내놓은 그 답이라는 게 이거 해봤자 법적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거 법적으로 뭐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 이게 실제로 유죄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져보고 했습니까? 일단 그리고, 걸어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고발 네. 고소 조치라는 게 상징적인 경우도 당연하지. 있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네. 다시 오늘 나가는 걸 보고 네. 나는 내 갈 길 간다. 결국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네. 8월 전당대회에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나는 네. 김어준을 믿는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연장선으로 그 뭐 페북의 당대표께서 글을 네. 하나 올리셨을 때 유튜브 링크 하나 공유하셨었잖아요. 해프닝이 네. 정익녀라고 하는 네. 유튜브인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해프닝으로 꽤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그 채널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배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채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채널이 뭐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뭐 김민석 총리가 통일교다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짜 뉴스를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네. 의혹을 안고 있는 채널인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을 지금 링크로도 공유를 하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도 지금 당원들이나 이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 관련돼서도.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와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로 가시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해프닝까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네. 그건 좀 많이 걱정스럽죠. 당대표님의 행보가. 네. 오해를 살 일을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조치가 미온적이다. 이 공소 취소 거래 의혹 보도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 분기탱천이 결국 이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게 어디까지 갈 건지를 다들 지켜보고 계셨는데 해당 기자만 고발하는 것으로 이제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이건 봐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출연으로 이어지니까 거봐 그러려고 했구만이라는 말씀이 우리 류광재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분명히 선언하는데 이 검찰청 공소청과 관련해서 뉴 이재명이지 다른 쪽에서 뉴 이재명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해 검찰 그래요? 그러면 개편이니까요. 제가 너무 큰 오해를 했네요. 네, 우리 자꾸 뭐 이상하게 지금 하니까 댓글도 서서히 가고 있어요. 네. 하프 뉴 이재명 정도로 하프뉴 거의 15년 만에 전 직장 선배님을 만나서 파셜리, 즐거워서 sab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해 살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결국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얽혀져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유난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소통을 했다. 네. 그동안에는 이게 전원에 의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소통 과정을 격상시켰다. 그래서 전원에 의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는 이렇게 이제 거의 직접 소통하는 수준으로 가깝고 그 생각이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또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쇼윈도 커플 있잖아요. 쇼윈도 커플. 우리 잘 어울린다. 이게 일종의 아니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으면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든지. 그렇죠. 그죠? 네, 그냥 근데 있어도 뭔가 좀 어색한데 다른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재벌가들 얘기 나눌 때 그럴 때 보면은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는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튼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심으로는 본인 갈 길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다음 당대표 선거도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오든 송영길 대표가 나오든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에서 나올 거고 우리 구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올 거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뭐 대통령한테 뭐 잘 맞추고 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 안 찍는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간다.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해 가장 주셨고. 큰 틀에서는 대통령도 아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드렸잖아요. 저도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측면일 거고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견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좀 살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는 정치인의 행동 중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게 있나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자기 장사하는 거고요. 자기 장사하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꼭 자기 비즈니스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누구든 간에 법사위원장이든 누구든 내가 선거를 나가든 아니든 간에 차후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선거에 안 나가도 전당대회를 나가는 분들은 지금부터 광 팔아야 되는 거고 뭐든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당정청 원팀인 거 사실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성공해냈다. 이제 이런 것들 홍보하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라고 저도 봐서요.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뭐 어찌 보면 좀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정청래 대표의 말은 저도 정청래 대표가 속뜻이 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당정청 원팀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당청 원팀이다. 그러니까 이 전원에 의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 전원의 전원이란 당사자를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게 누군가 이거 법무부 아닌가? 아니면 뭐 민정수석을 말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단은 정청래 대표를 주체라고 제가 적시하진 않을 거고 지금 이 어떤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갈등을 전제하고 볼 때 일단 이 자리는 뉴스공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김어준 씨를 좋아하고 이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일종의 뭐 편견이 나름 있다고 존재하고 그런 편견이나 너무 심한 우려는 좀 덜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어차피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볼드모트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더 나아가선 조상호 보좌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뭔가 좀 이렇게 뭐 통합하는 측면에서 띄워주거나 뭐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좋든 싫든 간에. 그건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각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언급이 안 나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나는 대통령의 뜻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 말은 꼭 대통령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당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아니 그 얘기 지금 누굽니까
장인수 씨가 장인수 기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장인수 씨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을 근데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 정성호 장관 아니야? 이제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죠. 했죠. 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어이없고 황당하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있는 얘기를 정말 이 장인수 씨가 했는지 여부는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채로 얘기를 근데 했기 그게 때문에 왜 논란인 거고. 저 네. 정성호 법무장관을 특정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정했다라고 평가받는 건 그 이후에 네. 그 지시를 받은 검찰 거위 관계자가 그렇다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장인수 씨의 주장입니다. 네. 장인수 씨 주장 네. 그 주장이죠. 그럼 주장에서 아, 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너무 몸을 사리시는데 왜냐면 이게 정말 아시잖아요. 이거 팩트체크가 이렇게 안 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장인수 씨 싶은 주장. 논란이 있는 얘기라.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가 수사 지휘를 해라라고 하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법무장관밖에 없으니까 그게 정성호 법무장관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인식이 그랬다 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런 공소 취소 거래설의 당사자로 지목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패싱을 할까 그런 네. 맥락인가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여러분 아니 전원하지 말라면서 전원. 네. 네.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지금까지 얘기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네, 그렇죠. 정치권에서 네. 그런 인식이 있다 그걸 전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조심해요. 네, 본능적에 이게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너무 일파만파 퍼졌고 그 주장을 뭐 동접자 지금 뭐 그 방송 한번 나가면 조회수가 몇백만 나오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유튜브 채널에서 여과 없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또 파장도 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 그 상황이 저는 수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얘기를 다루는데 항상 이제 팩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게 그 역시도 전원에 의한 주장을 듣고 장인수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제가 네, 바로잡는 그렇죠. 얘기를 꼭 사실 합니다. 뭐 장인수 기자도 본인 개인 방송 통해서 이제 AS 방송 하실 때도 팩트지만 팩트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확인이 뭐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하지만 네. 확실한 팩트다. 네, 뭐 근데 뭘 확인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죠. 네, 그 뭐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정성호 장관이냐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마치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네. 이렇게 뭐 삼각관계 감정 싸움 하는 듯한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계속 이제 뭐 과거에는 전원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김어준 씨가 띄워줍니다. 그런 거 싹 배제하고 한 라인에 만든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또 그렇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줄타기. 정말 당정청이 한 몸 맞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